자, 어머니,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가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뭐라고? 이것들 두고 보자. 어머니 명의로 대출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대출.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요. 어머니 신용으로 받으면 이자가 훨씬 싸요. 그때 그 말을 믿은 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생보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5살 한복자입니다. 경기 두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이 집에서 저는 15년간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의 가사도우미로 살아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2010년 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아들 부탁하오.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보살필게요. 남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내 전세는 불안하잖아요. 애들도 있고 이제는 내 집이 필요해요. 며느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저희 신용이 좀 대출 한도가 부족해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내 명의로? 네. 어머니는 신용이 좋으시잖아요. 이자도 훨씬 싸게 나와요. 하지만 어머니 명의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대출금은 저희가 다 갚을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평생 전세살이에요. 손주들한테 내 집 하나 물려줄 수가 없어요.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원이요. 어머니 명의로 담보대출 받으면 돼요. 2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정말 너희가 갚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제가 회사 다니고 와이프도 일 시작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때요? 같이. 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해보자. 은행에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담보대출 2억 원. 제 명의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갚을게요.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한 달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방 3개.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작지만 괜찮죠? 제일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어머니, 낮에 집에 계시잖아요. 응, 집안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일 나가야 하고. 며느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할게. 그렇게 15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늦잠을 잤습니다. 어머니, 아침 차려주세요. 알았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굴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들이 후루룩 먹고 나갔습니다. 7시. 손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응. 할머니가 줄게. 손주 3남매, 초등학생 2, 유치원생 1. 할머니, 나는 이거 싫어요. 할머니, 우유 더 주세요. 할머니, 가방 챙겨주세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8시.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만요. 응, 커피를 타서 드렸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봤습니다. 어머니, 애들 학교 데려다 주세요. 저는 좀 쉴게요. 일 나가는 거 아니었니? 오늘은 재택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핸드폰만 만졌습니다. 9시. 손주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요. 응.
70살 넘은 다리로 걸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10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해주세요. 어제 못했잖아요.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말했습니다. 알았어.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걸레질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12시. 점심 준비. 어머니, 저는 파스타 먹고 싶어요. 파스타. 네. 토마토 파스타요. 레시피 보내드릴게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요리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이 이상한데요? 며느리가 한 입 먹고 찡그렸습니다. 다음엔 잘 해주세요. 오후 2시. 유치원 하원. 할머니, 공원 가요. 막내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그네 밀어줘요. 할머니, 저것 좀 사주세요. 할머니, 피곤해요. 업어줘요. 7살 아이를 업었습니다. 집까지 20분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등이 푹신푹신해요. 아이는 웃었지만 제 등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첫째, 둘째 학교. 할머니,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 할머니, 숙제 봐주세요. 할머니, 피아노 학원 데려다줘요. 손주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시장을 봤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준비. 어머니, 오늘은 고기 해주세요. 애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응.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7시. 저녁 식사. 할머니, 이거 즐겨요. 할머니, 나는 이거 싫어요. 어머니, 국이 좀 짜네요.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8시. 설거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기름때가 잘 안 지워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깨끗이 하세요. 어제 그릇에 기름기가 남아 있더라고요. 미안해. 9시. 손주들 씻기기. 할머니, 물 뜨거워요. 할머니, 머리 감겨줘요. 할머니, 이 닦아줘요. 셋을 차례로 씻기고 나니 10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주무세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 이런 생활이 15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한테 인사 안 해도 돼. 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일하러 온 아주머니야. 엄마, 그게 무슨...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한테 너무 버릇없어지는 것 같아서려.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손주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줌마, 이거 해줘요. 아줌마, 빨리요. 아줌마, 왜 이렇게 느려요? 할머니가 아니라 아줌마였습니다. 애들아, 할머니야. 엄마가 아줌마라고 하래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더 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명절날 친정 식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해주시니까 편하겠네. 며느리 동생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럼 완전 꿀이지. 가사 도우미 돈도 안 들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에이, 아직 멀쩡하신데 뭘. 길은 중반이면 아직 팔팔하시잖아.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사도우미. 나는 가사도우미였구나. 어느 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뭐가 힘들어? 집에서 쉬면서 집안일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일은 넘으신 분이. 그럼 당신이 해. 당신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청소하고 애들 돌보고. 그게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아서 이 집 산 거 잊었어? 그 정도는 하셔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대출. 2억 원 대출. 그게 제 15년 노동의 담보였던 겁니다. 다음 날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현재 잔액이 1억 5천만 원이십니다. 뭐라고요? 15년간 원금은 5천만 원밖에 안 갚으셨네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15년, 1억 5천만 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대출금이. 어머니, 그거 천천히 갚으면 돼요. 천천히. 15년이 지났는데 5천만 원밖에 안 갚았잖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회사 사정도 어렵고. 그럼 언제 다 갚을 건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 이 집에서 공짜로 사시잖아요. 그 정도면 공평한 거 아닌가요? 공짜. 네. 월세도 안 내시고, 식비도 안 내시고, 나는 매일 집안일을,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나는 뭐지? 15년간 손주 3남매를 키웠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렸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했습니다. 학교 데려다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간식 챙겨주고, 그런데 돌아온 건 아줌마라는 호칭과 공짜로 산다는 말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몸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며느리야, 나 좀 아픈 것 같아. 어머니, 병원 가세요. 같이 가줄 수 없니? 어머니, 저 바빠요. 혼자 다녀오세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협심증이네요.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약값이 1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에서 10만 원을 썼습니다. 그달 용돈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병원 갔다 와서. 병원 갔다 오면 답은 굶어요? 애들 배고파 하잖아요. 지금 할게. 주방에 섰습니다.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봄,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는 아줌마 안 좋아요. 왜? 엄마가 그랬어요. 아줌마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래요. 얹혀 산다. 맞죠? 아줌마는 돈도 안 내고 우리 집에 사니까. 15살 손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살아야겠어. 아니, 그만 살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 여기서 떠나야겠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 옷 몇 벌, 통장 하나.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시골에 좀 다녀올게. 언제 오실 건데요? 모르겠어. 어머니, 설마 가출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가출? 일은 넘어서 가출은요. 그럼 언제 돌아오실 건데요? 애들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미안해. 어머니, 무책임하시네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들아. 마지막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15년 고마웠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제 너희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너희들 잘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단칸방. 할머니, 여기 혼자 사실 거예요? 응.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운 건 익숙해.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구나. 15년간 손주들 키운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너무 힘들었어. 엄마를 찾지 마라. 부디 너희 가족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선송.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 살아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75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도 고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곳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은 없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그러려니 했겠죠. 시어머니가 알아서 나간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습니다. 점심에 누가 파스타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누가 고기를 구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외롭지만 자유입니다. 15년 만에 찾은 자유입니다. 창밖 산을 봅니다.